씩씩하게 달려갑니다. 일사천리.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막중한 직책 현근택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마지막이지만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예. 좀 불러서 모시고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이제 오늘 마치고 나면 두 번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른 데서 부르세요. 예. 일단 저는 휴가를 갑니다. 예. 자, 무인기 얘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가 아니라 무인기 보고 놀란 가슴 새떼 보고 놀란다. 무인기 보고 놀란 가슴 풍선 보고 놀란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어젯밤에 이게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은 공군 장교 출신이시고 장설철 소장님은 일반 땅개. 땅께 네. 일산에 일산에 사셨다면서요. 사시잖아요, 네, 일산에. 네. 어제 일산 파주 쪽에 있는 깜짝 놀랐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다 난리 났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시 전인 것 같은데 12시 반쯤에 올라오는 거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소리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탑건 영화 네. 봤던 거기서 나왔던 전투기 소리 아니면 UFO 소리 음. 그 소리인 줄 알고 막 창밖을 내다보고 그래서 상당히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전쟁 났나? 그래요. 그 소리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거 우리 공군 장교 출신이시니까 어디서 출발한 비행기로 출격한 비행기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기종에 네. 따라 다른데 보통 수도권 방은 이제 최전방은 수원이거든요. 수원. 있지 않은데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유튜브나 이걸 보면 사실 드론으로 탱크도 폭파시키고 군인들도 그랬어요. 폭파하고 되게 많아요. 그게 네. 특히 이제 터키제라든지 이런 이제 드론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거 나왔을 때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렇게냐면 우리도 뭐 드론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고 방어 잘한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준비하고 있다. 드론 부대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 훈련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드론 부대가 동영상 그렇죠. 다 올라와 있어요. 나오는데 사실은 이 러시아가 많이 당한 게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맞아요. 많이 당했는데 그 영상 올라와 있는데 저 요거 보면서 사실은 전투기로 드론을 잡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투기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드론은 속도가 느리거든요. 자리가 100km. 그렇죠. 자리가 100km고 그다음에 이게 추락한 것도 보니까 사실은 원래는 훈련기예요. 훈련기인데 그거를 이제 경공격기로 어찌 보면 이제 개조한 건데 KA-1. 그렇죠. 네.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륙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공격용 헬기로 잡는다? 그것도 사실은 원래 예정이 안 돼 있던 거죠. 공격용 헬기는 탱크라든지 이런 걸 잡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보면 이번에 이 드론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드론을 잡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냥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수 패널 호소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네. 문재인 정권 때 훈련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무인기, 우리 공격기, 전투기로 지금 잡겠다라고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못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잡는다니까. 하지 마세요. 그걸로 못 잡아. 문재인 정권에서 훈련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훈련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제가 보기엔 차라리 무슨 현근택 그물 변호사님? 큰 대형 그물을 갖다 잡는 게 훨씬 빨라요. 아니 어떻게 전투기로 드론을 어떻게 잡습니까? 사실은 그 드론 잡는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총인데 굉장히 재밍, 빨리 전파 그렇죠. 재밍.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빠르게 쏘는 어떤 무슨 기관총이나 이런 걸로 잡거든요. 그런 네. 걸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걸로 잡을 생각은 어떻게 전투기를 보내서 이 드론 잡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문재인 거예요. 정권에서 훈련을 안 해서 아니 훈련했으면은 잡아요? 훈련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권이 합의서에 의지해서 문서 쪼가리에 의지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보니까 무슨 앞에 GP 이런 걸 없애서 그렇다는데 드론 날아온 거를 GP에서 어떻게 봐요? 사실은 그거는 레이더가 아니면 볼 수 없는데 지금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새떼냐 아니면 풍선이냐 이게 착각하는 게 크게 작다 보니까 사라졌다 나왔다 하는데 어찌 보면 더 정밀한 레이더를 갖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육안으로 GP에서 확인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분 사람들이 그러면 대낮에 그냥 잘 보라고 이게 낮에 보낼 리가 없잖아요. 다 이건 밤에 이루어지는 건데 자체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군사 합의와는 상관없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드론 공격이라든 이게 뭐 정찰용이라 그러지만 거기에다 포탄을 치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지하고 타격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훈련하면 잡냐고요. 그럼 어떤 아니, 근데 훈련하면 잡아요? 제가 근데 동영상 보면 훈련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실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번에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네, 가장 우스웠던 건 뭐냐면 예. 무인기가 이렇게 침범을 하는데 예. 무인기잖아요. 예. 아, 경고 거기다 대고 경고 방송을 했대. 나 경고 그래가지고 방송. 예. 야 이거 새로운 전시 준비 태세다. 합참에서는 항상 이러잖아요.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경고 방송을 해 무인기에다. 그럼 블루투스로 그러면 북한 사령부에서 듣나? 이건 경고 이해가 안 방송. 되더라고요. 자, 그 이후에도 그때 그 무인기 사태가 무인기 침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왔다가 돌아갔어요. 적어도 한 대는 확실히 돌아갔다라고 이제 합참에서도 발표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대응이나 뭐 NSC는 전쟁 중에 무슨 NSC냐 즉각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NSC 안 하고 강아지 끌고 강아지와 함께 사진 찍고 또 무슨 그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장님들하고 이상민 장관이 또 건배사했더라고요. 또 그게 사후에 또 밝혀졌어. 거기서 술잔 기울이고 관저에서 이게 맞냐? 보수 패널로서 제가 할 말이 없고 현건택 변호사님이 얘기하세요. 결국은 이제 NSC를 열어야 되냐 마냐 이런 거보다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맞아요. 무인기가 사실은 그냥 아무 대비 없이 넘어오는데 대통령은 한가하게 뭐 반려견 데리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런 게 이제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나타나고 다시 또 나타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런 메시지는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날려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려 보낼 수는 있죠. 날려 보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그동안도 해왔을 수는 있어요. 그냥 극비리 하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준비돼 있다. 안심해도 된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무 미사일 떨어졌을 때도 그러잖아요. 뒤로 와서 터졌을 때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 없는데 강릉의 분들은 다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그때 전쟁 난 줄 알았다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많거든요. 지금 이제 일산이나 파주 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정부에서 공식 발표는 안 하는데 비행기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대비하시라든지 아니면 알고 계시라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지금 그때 현무 미사일 이후에도 그 현무 미사일 우리가 제대로 고쳐가지고 만약에 저기 발사하면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NSC가 보통 열리는 대통령실 벙커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 국조 과정에서 화상회의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수가 사실은 화상회의 접속이 안 됐다라는 사실관계가 드러났거든요. 그 벙커 잘 돌아가나? 전 그게 그러니까 궁금해요. 사실은 거기가 원래는 이제 국방부에서 쓰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국방부 연결이 안 되던 뭐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들이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 벙커에서 실제로 그 지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다시. 그 위기관리센터인데 혹시 제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면 상당히 좀 큰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지금 8개월 지나 9개월째인데 제일 먼저 이거부터 제대로 갖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이번에 무인기 사건이 나고 나서 참 제가 보수 우파 쪽 패널로서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대응도 문제였고 해명도 문제였다. 네. 그리고 합참의 변명도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쪽에서는 무인기 띄웠는데 우리는 경 전투기가 추락했잖아요. 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계속 그냥 문재인 정권 탓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난 8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모아놓고 우리 이제 문재인 정권 맞아요. 탓하지 말자. 그거 변명이다. 우리 유능한 정부임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자.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또 문재인 정권 탓하는 거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또 방어를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네. 자, 이제 보수 우파 패널 호소. 보수 우파 호소인 호소 패널 호소인 장성철 소장님이 좀 말씀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네. 노웅래 네. 세포동의안 부결. 네. 이재명 28일 원래 오늘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 시기와 방식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대응했어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노웅래 의원 이게 예. 부결된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야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노웅래 의원 건은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검찰이 잡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노웅래 의원이 잡혀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개인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비리 혐의 이것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지금 부결된 건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지만 그렇죠. 체포동의안 그리고 불체포 특권 이런 특권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또 거대 야당이 이걸 동의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이르게 되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땠던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이제 자유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도 사실은 찬성 당론 정하지는 않았어요. 정의당만 정했는데 지금 투표 나온 거 보면 그렇네. 찬성이 100일 당론으로 때- 정한 거는 정의당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예. 그 네. 국민의힘도 어찌 보면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찬성 당론 정했으면 되죠. 안 정한 건데 뭐 의석수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찬성이 101명, 반대가 161명, 기권이 9명이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물론 이제 21대 들어와서는 이제 대부분 다 가결이 됐죠. 그런데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과연 옳으냐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기본적으로 네. 뭐 일단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요. 무죄추행 원칙이 있는데 이 저는 아마 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녹취록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녹취록 있다. 이거 돈 주고 받은 녹취록 있다. 근데 노웅래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수사할 때 좀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지. 그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제가 이제 뭐 김용 변호인도 맡고 있지만 똑같아요. 그 메모나 가방이나 무슨 뭐 상자나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정작 수사할 때는 안 보여줘요.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처음 공개한 거잖아요. 그 녹취록 예. 있다는 게. 저걸 예. 사실은 그러면 수사 받을 때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잖아요. 예, 예. 결정적인 순간에 국회에 타고 가가지고 돈 주고 받을 때인 녹취록이 있습니다 해버리면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전혀. 네. 그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도 정치예요.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압수수색 국회 압수수색한 것도 그렇고 오늘 저 녹취록 얘기까지 하는 걸로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의회를 압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물증을 지금 체포 그 동의안 할 때 제시를 한 거잖아요. 네. 보통 이건 아마 그 법정에서 보통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제시하거든요. 바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네.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처음 공개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찰도 정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뭐 수사의 노하우일 거고. 그게 무슨 그런 수사 노하우예요. 방식이고 보여줘야죠 당연히. 그런 것이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보장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이번에 노웅래 의원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네. 국회의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대선 전에 또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저희들 정치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특권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요. 대국민 약속했어요. 정치개혁 차원에서. 네네.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 사람을 보호한 민주당이 어떠한 정치개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노웅래 의원 건은 분리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명분 있는 행동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28일 날 소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네. 불쾌감 표했고 그다음에 시기와 방법 협의해서 출석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무조건 나는 안 나가겠어라고 얘기한다라고 해봤자 뭐 검찰이 그래요? 소환 안 나오시면 우리가 서면 조사할게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변호인들하고 일정 조율해서 그냥 당당하게 검찰에 가서 본인의 무혐의, 무죄를 입증을 하고 항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지원 이게- 잠시만요. 네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나가겠다 시기와 방식을 조율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판단의 배경? 사실 뭐 저도 뭐 주변 분들이 물어보면
그냥 나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지금 검찰의 의도는 너무 보이잖아요. FC 부르고 그다음에 뭐 쌍방울 부르고 대장동 부르고 백현동 부르고 다 부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불러서 다 잘게 쪼개서 하나씩 다 그렇죠. 부르겠다. 하나씩 불러서 이제 쭉 오래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또 불러서 안 나오면 또 영장 청구하고 그거 이유로 하겠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선택의 여지는 없는데 뭐 한 번에 다 부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뭐 가서 이제 해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 나가면 그거 자체가 또 영장 청구의 빌미 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본인이 또 예를 들어서 FC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장 잘 아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검찰이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한 3번만 부르겠느냐 이제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약간 이거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인 문제로 내가 한다. 그리고 이제 당에 대한 당은 당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일부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평가되는 분들 얘기대로 개인과 당을 지금 분리한 기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 이제 분리가 되나는데? 법률적인 대응은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당과 관련된 건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게 맞는 거 같고 물론 당대표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는 안 되겠죠. 어떤 네. 다른 게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이 사법적인 부분들은 당대표 개인적으로 어쨌든 해결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지 않냐 이런 뭐 공감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당당하게 하여튼 나부터 조사하고 수사해라. 내가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연말 사면. 묻지마 대방출 사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정치인 사면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치인하고 검사하고 공무원들만 사면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일반 국민 범죄 행위보다 정치인들의 범죄 행위가 더 나쁜 게 뭐냐면 예.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갖고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네. 개인적인 치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왜 사면해 주냐고요. 그리고 특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꼬신 선거 여론 조작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저는 무죄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왜 사면을 해주냐라는 생각이 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지에 가서 이러한 방명록을 쓰면서 네. 노 전 대통령님의 시민민주주의의 참뜻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노 전 대통령이 얘기한 시민민주주의가 여론 댓글 조작하는 게 시민민주주의입니까? 네. 저는 이런 분 사면해주면 안 되고 정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아니 사면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복권시켜달라 그랬는데 굳이 왜 넣었겠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뭐 지금 뭐 원세훈뿐만 아니라 뭐 다 합치면 50년이라며요. 뭐 벌금도 뭐 2년 다 사면해 80억까지 되는데 이 사람들 해줘야 되는데 근데 구색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제가 보기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나 싫어 해주지 마 했는데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해줘야 될 이유가 명백한 거잖아요. 지금 뭐 김태호 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정 판결 받은 지 얼마 되지도 2달. 않았고 김태효. 지금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 사면해 주는 거, 야, 참 제가 그것도 말이 보기에는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김경수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많아요. 그래도 이게 해줘야 다른 사람들 다 해줘야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데. 10개 사면 하나 더 준다 이거예요. 이게 저울에 달아보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소했던 사람들. 네. 그래서 결자 해진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사면해 준 게 본인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인지 이거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대통령 같은데. 입장에서는 그 죄인을 방면할 수 있는 자 나 하나로다. 네. 잡아 넣는 것도 나. 방면하는 것도 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본인의 권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넣을 그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 전 이번에 사면을 받으신 분들, 우파 예. 쪽에 계신 분들 저랑 되게 잘 친한 분들 많거든요. 네네. 같이 캠프에서도 일하고 그렇죠. 제가 모셨던 예, 분들도 그 있어요. 시절이니까. 예. 그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되게 섭섭해하시겠지만 어쨌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되고 안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려요. 그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이제 친이 친박 화합을 많이 이뤘다. 친이 측 친박 측 국민 다- 통합이 아니라? 예, 친이 친박 화합을 이뤘다는데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친이 인사들, 친박 인사들 다 거의 다 해줬고 그런 거 보면 또 사실은 복권을 해준 분들이 보면
약간 이제 복권이라는 게 결국 정치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 활동을 좀 열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비군 풀을 확 그러니까 총선을 다- 앞두고 그러니까. 예비군 에이, 풀을 확 얼마요? 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런 얼마나. 생각 딱 들어요. 예. 아니 저는 아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니 국정농단 뭐 적폐 세력 낙인 찍혀가지고 감옥 갔다 오시고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또 출마를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요? 그럼 복권을 뭐하러 시켜요? 그럼 뭐 저 정치 활동 아니면은 예, 복권 안 해주는 해도 김에 되죠. 그냥 깨끗하게 여러 가지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할 거면 근데 어떻게 김경수 지사도 출마하겠어요? 하지. 그럼 왜 그 사람들은 복권 엄청 많이 시켰는데 왜 이 사람은 맞아. 딱 빼놓고 해요? 그것도 말이 안 해주면 되잖아요. 안 될 김경수 지사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는. 아 근데 김태호 네. 안보실 차장 처신은 네. 좀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아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야 너 저기 사면해줄게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저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한테 누가 될 것 같아요? 저 빼고 하십시오. 저 그냥 저는 조용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고 모시겠습니다. 봅니다. 그게 맞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참모로서 제대로 된 처신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분이 그 국정원 자료 유출한 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면 바로 받고 자료 삭제 지시했다고 지금 박지원, 서훈 지금 난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인데. 또 그것도 문제네요. 난리 중인데. 예.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더 길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수리아도 한잔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끝을 내야 되겠네요. 마지막 시간을 두 분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시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